예전에 말씀하셨는데 이제 방산 부분이 전쟁이 끝났는데 올라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건? 뭐 너무 당연한 얘기인 것 같고요. 이건 뭐 실적이 원래 좋았는데 뭐 전쟁 이슈 때문에 오히려 그동안 뭐 묻혔던 이슈가 있고, 다만 최근에 이제 LIG DNA가 올랐던 건 뭐 다 아시겠지만 라인메탈과 협업한다는 얘기 네네. 때문에 오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유럽도 뭔가를 하고 싶은데 당장 생산 능력이 없는 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레오파드 전차가 우리나라 K2와 비교하면 나쁘냐? 그렇지 않거든요. 네네. 분명히 좋은데 레오파드를 만들 수가 없는 게 이제 핵심이고요. 레오파드를 만들려고 하면 저 뭐 70, 80 넘은 역전의 용사들 데려와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 또 데려와서 만든다고 하더라도 생산력이 과연 탄력적으로 늘어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그걸 뭐 배울지도 모르겠지만 배워서 제대로 생산해내는 그 시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라는 점. 그런데 채워 넣어야 될 무기는 있는데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뭐 미사일 쪽에서는 LIG와 협력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뭐 전차 쪽에서 또 폴란드가 지금 채워 넣는 양을 보니까 뭐 당장 뭐 독일 같은 국가는 그렇게 안 하겠. 다른 국가들 입장에서 보면 당장 무언가를 채워 넣으려면 한국과 협업하지 않고는 어렵다라는 관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란 전쟁은 끝났지만 실제로 각국의 방위 산업비가 떨어질 거냐? 그렇지 않을 거라고 모두가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종목군들 오르고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오른다고 흥분할 이유도 전혀 없는 게 이들 종목이 지난번에 빠졌던 이유는 밸류입니다. 결국은 실적 좋아지는 거 다 알고 수주 계속 올라가는 거 알지만 밸류가 비싼 종목군들이 다 빠졌던 거거든요. 전력기기, 방산, 조선 모두 다 실적이 좋은데 높은 밸류 때문에 주가가 대거 조정받은 거니까 급등한다고 좋아할 이유도 별로 없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조정 시에 조금씩 계속 분할 매수했으면 지금 어느 정도 기쁠 텐데, 내려갈 때는 또 가만히 있다가 급등하면 또 흥분하면서 살려고 덤벼들면 저는 또 이것도 실패할 가능성이 거의 100%다. 그래서 급등 구간엔 쳐다보지 말고 다시 이제 급락하면 그때 조금씩 모아나가는 게 저는 여전히 장기적으로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되겠군요. 아니 근데 이제 우리나라 무기가 그렇게 좋긴 좋습니까? 다른 나라 무기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가성비를 무시할 수가 없는 거고요. 절대 능력치를 봤을 때도 우리나라 무기가 뭐 질적으로 전 세계 다른 무기 대비 떨어진다? 그렇게 보긴 어렵죠. 예를 들어서 뭐 현무 같은 거의 파괴력이라든지, 네네. 그 다음에 지금 뭐 155mm 포에 대한 뭐 파괴 능력, 그 다음에 뭐 실제로 명중률 이런 것들이나 뭐 천궁은 뭐 이번에 실제로 뭐 사용한 것을 봤을 때 뭐 거의 98%라는 뭐 명중률 뭐 이런 것들이 뭐 장기적으로 아주 오랫동안 데이터로 누적돼서 검증된 건 아니지만 실전에서 사용했을 때의 전반적인 검증이 모두 나쁘지 않았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그 다음에 이제 K9 같은 건 대체제가 없어요. 아, K9은 이미 뭐 이건 결론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보다도 그렇고 독일보다도 이미 좋다는 게 이미 검증이 끝난 그런 상황이라서 적어도 자주포와 관련돼서는 뭐 한국이 거의 넘버원이라는 건 거의 이제 인정된 사실로 보이고, 그다음에 뭐 전차라든지 그다음에 뭐 대공무기 뭐 미사일 이런 전반적인 것들도 우리가 아예 안 하거나 아예 못 하는 건 있지만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무기에 대해서는 가성비는 뭐 탑인 거고, 당연히 가성비를 떠나서 질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글로벌 탑 클래스보다 그렇게 떨어진다?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방산주로서의 매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죠.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하나그룹이 우주부터 저 밑에 해저까지 아우르는 독점 기업이 될 가능성이 계속 언급되고 있다는 점 하나가 이제 또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한 기업이 독점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거냐라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이 방산이라는 거 결국 정부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가 뭐 최근 들어서 뭐 해외 돌면서 뭐 비서실장이나 대통령도 세일즈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과연 이런 무기 세일즈를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할 거냐 정도의 변수가 있을 뿐, 저는 뭐 언급해 주셨던 건 분명히 우리나라가 꽤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고 가성비는 말할 것도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엔트로픽이 최근에 이제 그 미국 백악관으로부터 이제 미토스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로 제재를 받으면서 AI 자국화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소버린에 관한 소버린 AI 수요가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자 네이버가 이런 것들을 좀 받을 수 있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좀 없나요? 지금 주가는 계속 좀 약간 박스권에 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네이버에 대해서는 PB 한 배 정도에서는 사도 된다라는 관점은 여전히 유지하고요. 근데 네네네. PB 한 배가 아시다시피 뭐 19만 원, 20만 원 정도 네네네. 수준이에요. 그 그래서 정도입니다. 그렇게 내려면 저는 여전히 사도 된다고 보는데 국방 AX는 지금 네이버랑 하는 것으로 이미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능력을 보일 거냐와 전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아 그렇군요. 네. 왜냐하면 미국이 이렇게 뭐 미토스가 됐든 뭐가 됐든 막아버리면 우리가 그걸로 개발했다가 정말로 낙동강 오리알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전자정보 3.0이라든지 아니면 뭐 국방 AX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떨어지더라도 우리 걸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는 뭐 국방부에서 실제로 계속 뭐 압력을 넣어서 뭐 고도화를 시키든 어쨌든 상관없이 초기에 개발하고 그 모델을 고도화시키는 데 있어서는 뭐 이미 네이버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다 아시다시피 B2G로 가면 돈이 안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돈이 안 되기 때문에 네이버의 하나의 성장 모델이 되기는 하지만 돈은 안 된다는 또 약점이 있어서 이것만으로 주가를 키우기는 조금 어렵고요. 오히려 네이버 입장에서는 방금 언급해 주셨던 AI와 관련된 고도화 부분보다는 엔비디아와 연결된 지금 네오클라우드 쪽의 가능성 오히려 이게 더 향후 주가를 좀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지금 네이버도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네이버 그 제2사옥에서 로컬 5G로 묶어서 1784라는 그 로봇 시스템을 돌리고 있단 말이죠. 네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으로 만드는 공장들을 여러 개 지을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거 하려고 이해진이랑 지금 젠순학이랑 만난 것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네이버를 싫어했던 이유는 딱 하나잖아요. 실적 좋았지만 네. 실적 좋으면 뭐 할 거야? 너 쇼핑 회사인데 이거였는데 만약에 네오클라우드도 하고 그다음에 뭐 로봇 쪽에서도 일정 부분의 역할을 하면 그래도 뭐 좀 하네라고 하면서 조금의 성장 모델을 더해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PB 2배까지는 어렵겠지만 PB 1.5배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럼 뭐 저는 뭐 30만 원 이상 정도 초반 정도의 주가 흐름은 충분히 도전 가능하다라고 봐서 최근에 이제 이 젠순학 만나면서 갑자기 증권사 리포트들이 막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오면서 목표가 뭐 40만 원씩 제시하고 하던데 저는 그건 좀 먼 얘기 같고 일단은 뭐 PB 한 1.5배 정도는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